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말 기억하시나요? 제목은 꿀조림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화를 곁들인 이 엉뚱하고도 기괴한 문장 하나로 대한민국 요리계를 뒤흔든 남자가 있어요. 바로 최강록 셰프예요. 사람들은 그를 보며 열광하죠. 만화책 보고 요리하는 독특한 사람, 말투가 어눌해서 귀여운 아저씨, 혹은 운 좋게 천재성을 타고난 요리사라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귀엽고 엉뚱한 최강록은 사실 철저하게 계산된 혹은 처절한 생존 끝에 만들어진 모습이거든요. 그는 단순히 요리가 좋아서 주방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그는 요리 빼고는 인생의 모든 것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실패 전문가였거든요. 전자제품 회사 영업사원으로 시작해 하는 일마다 꼬이고 심지어 본인이 차린 식당을 처참하게 말아먹기도 했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실패의 지점에서 최강록만의 괴물 같은 성공 공식이 탄생합니다. 남들이 효율을 따질 때 그는 왜 비효율의 끝판왕인 조림 요리에 집착했을까요? 왜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에서 그 쟁쟁한 고수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장의 시간에서는 최강록이라는 인물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볼 거예요. 그가 어떻게 결핍을 무기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그의 방식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와 성장의 마인드셋인지 말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진짜 최강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최강록 셰프의 시작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어요. 1978년에 태어난 그는 원래 요리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군대를 다녀와서 처음 가진 직업은 평범한 전자제품 회사의 영업사원이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지금의 그 느릿느릿한 말투로 가전제품을 팔러 다녔을 그의 모습을요. 당연히 결과는 좋지 않았겠죠. 그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남들처럼 빠릿빠릿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자책이 그를 지배했죠. 그러다 우연히 일본 요리 만화책을 보게 됩니다. 미스터 초밥왕 같은 책들 말이에요. 남들은 그냥 오락거리로 보는 그 만화책에서 그는 인생의 돌파구를 찾아요. 1999년 그는 무작정 일본으로 떠납니다. 일본 요리의 본고장에서 제대로 배워보겠다는 생각 하나로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일본 최고의 요리 학교인 츠지조리사 전문학교에 입학했지만 거기엔 천재들이 널려 있었거든요. 칼질 한 번에 인생을 건 사람들 사이에서 서른이 다 되어가는 늦깎이 학생 최강록은 철저히 이방인이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들을 따라잡으려고 속도를 내잖아요. 그런데 최강록은 정반대의 선택을 해요. 바로 멈추는 거였죠. 그는 화려한 기술보다 더 근원적인 것, 바로 육수와 조림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스테이크를 굽고 화려한 플레이팅을 배울 때 그는 보이지 않는 감칠맛의 원리를 파고들었어요. 이때의 경험이 훗날 그를 수십억 가치의 브랜드로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하지만 성공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돌아와 야심차게 차린 첫 식당이 완전히 망해버리거든요. 빚만 남은 상태에서 그는 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라면 전 재산을 날리고 실패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으신가요? 최강록은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꿨을까요? 그가 마스터셰프 코리아2라는 전쟁터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어요. 만화책으로 요리를 배웠다는 그의 말을 듣고 말이죠. 하지만 그 비웃음은 단 몇 회 만에 경악으로 바뀝니다. 120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최강록이 마스터셰프 코리아2의 무대에 올랐을 때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당시 심사위원들은 물론이고 같이 출연한 도전자들도 그를 신기한 사람 정도로만 취급했거든요. 특히 그가 요리 지식의 원천이 만화책이라고 말했을 때 주방 여기저기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죠. 전문가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최강록의 고도의 전략이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화려한 테크닉과 값비싼 식재료로 자신을 증명하려 할 때 오히려 가장 낮은 자세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를요. 그는 방송 내내 어리숙한 표정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정반대였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2013년에 방영된 결승전 직전의 미션들이었어요. 그는 다른 도전자들이 프랑스식 소스나 화려한 중식 기술을 뽐낼 때 묵묵히 재료를 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림 요리는 사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불 조절을 잘못하면 타버리고 너무 짧으면 맛이 배지 않죠. 이건 인생의 원리와도 같아요. 성급하게 성과를 내려는 사람들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깊이의 영역인 거예요. 당시 시청률은 5%를 넘나들며 케이블 방송으로서는 이례적인 대박을 터뜨렸는데요.
시청자들은 최강록이 보여주는 기묘한 침착함에 매료됐어요. 남들이 소리를 지르고 허둥댈 때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냄비 속을 들여다봤거든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같은 주문을 외우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데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그는 방송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엄청난 데이터 광이었어요. 재료의 무게, 수분 함량, 가열 시간까지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만화책에서 본 내용을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사위원이었던 강러 셰프가 그의 요리를 먹고 천재적이다 라고 감탄했을 때 그는 그저 이게 왜 맛있지? 라는 표정으로 뒷머리를 긁적였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만 번의 실패를 통해 정립된 그만의 확실한 공식이 있었던 겁니다. 가장 큰 위기는 팀 미션 때 찾아왔어요. 소통이 안 된다는 비판과 리더십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죠. 하지만 그는 여기서 또 한 번 상식을 뒤집습니다. 남을 설득하려 애쓰는 대신 결과물로 입을 다물게 만드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도 결국 팀을 승리로 이끄는 그 독특한 고집,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열광하는 최강록의 정체성이에요. 결국 그는 우승 상금 3억 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이후예요. 상금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빚을 갚고 다시 공부하러 들어간 거였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방송부를 타고 유명세를 이용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을 텐데 그는 다시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최강록이 불을 쌓는 방식이었어요. 당장의 이익보다 자신의 가치를 갈고 닦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 비효율적인 투자가 결국 2024년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된 거죠. 우승 상금 3억 원을 거머쥐고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 누구나 화려한 조명 아래 머물고 싶어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최강록은 참 이상한 행보를 보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대형 식당을 차리는 대신 아주 작고 조용한 주방으로 다시 숨어버렸거든요.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그 좋은 기회를 왜 날려버리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최강록이 가진 성장의 핵심이에요.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외부의 평가나 방송의 인기는 금방 증발해버리는 수증기와 같다는 걸요. 그는 다시 냄비 앞에 서서 재료를 조리기 시작합니다. 2024년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에 그가 다시 등장했을 때 대중이 왜 그토록 열광했는지 아시나요?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죠. 백종원 심사위원 앞에서도 떨어지면 식당 안 하면 되죠 라고 툭 내뱉는 그 무심함. 이건 단순히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분야에 대해 압도적인 숙련도를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자신감이죠. 그는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법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깊은 맛을 내는 법에만 몰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강록의 삶에서 배워야 할 부의 원리는 명확해요.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잖아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단번에 성공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최강록은 조림의 미학을 몸소 보여줍니다. 맛이 배어들 때까지 기다리고 수분이 날아가 진액이 남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 결국 큰 부와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밀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그가 보여준 엉뚱한 매력은 사실 나다움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어요. 남들의 시선에 나를 맞추지 않고 내가 믿는 가치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나다움이 지금은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한 브랜드가 되어 수많은 팬과 부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조리고 계신가요? 혹시 차에 익지도 않은 재료를 꺼내서 맛이 없다고 투덜대고 있지는 않나요? 성공이라는 요리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불을 줄이고 묵묵히 기다리세요. 최강록이 증명했듯 진심으로 조려낸 인생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성장이 깊어지는 그 시간까지 저희 성장의 시간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인드셋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요리가 가장 근사하게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